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정형외과에서 2025년 3월 10일부로 족부센터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된 족부센터장 권호진 원장입니다. 발목이랑 족부 쪽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발목이랑 족부에는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도 상당히 많고 이제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환자별로 맞춤별로 검사를 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정직한 족부 전문의로서 노력해서 환자분들이 통증 없는 발을 가지고 빠른 회복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이 아프시거나 발에 대한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시면 제가 진단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최상의 치료를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족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인대 파열입니다. 발목인대 파열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하게 어떤 게 발목인대 파열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치고 회복 중이시거나 단순 정보 습득이 목적이신 분들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목에는 여러 개의 인대가 있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 발을 접지르는 순간 강한 충격으로 인해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발목인대 손상 및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봄철이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발목인대 파열이 아주 쉽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발목인대 파열은 안쪽 인대와 바깥쪽 인대가 있는데 주로는 발을 안쪽으로 접질릴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접질리게 되면 주로 바깥쪽 인대가 파열되게 되는데요.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를 크게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활동 중에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턱이 있는 곳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접지르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축구나 농구, 테니스 같이 다른 사람과 경합을 하면서 많이 활동하는 스포츠 활동에서 점프나 방향 전환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성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굽이 높은 하이힐 구두 같은 걸 신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도 쉽게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가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전에 발목을 다친 적이 있는데 인대가 제대로 낫지 않아서 약해졌을 때, 이때는 평평한 길을 걷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쉽게 접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이나 증상은 어떨까요? 파열, 듣기만 해도 아프실 것 같지 않나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심할수록 심한 증상, 경할수록 경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1도에서 3도 정도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도 손상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염자라고 불리며 발목이 살짝 붓고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 걸을 만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에서 1, 2주 내에 지나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고요. 2도 손상의 경우에는 부분 파열인데 통증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고 발목도 더 많이 부어오르고 피가 조금 날 수 있어서 멍이 들고 걸을 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불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복까지도 당연히 시간이 수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도, 완전 인대 파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한 통증과 함께 발목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완전 파열이기 때문에 쉽게 딛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하고 붓기도 훨씬 심하고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인대가 파열되었다면 병원에 오시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간단하게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 라이스 요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외상에서도 적용되는 방법인데 앞글자를 따서 라이스 요법이라고 합니다. 부상을 당했다면 이런 간단한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첫 글자 R은 레스트,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걷거나 움직이는 걸 피하고 발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스, 냉찜질을 해서 다친 부분에 얼음 주머니를 대서 붓기를 최대한 가라앉히도록 한 10분, 15분 정도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 컴프레션으로 압박을 하는 게 좋은데 집에 있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압박분대로 감아주거나 아니면 발목 보호대를 착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E는 엘리베이션, 거상,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되고 걷기가 너무 불편하면 병원에 방문해서 파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술적 치료로는 깁스나 보호대를 착용해서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병행하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초음파 치료나 운동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인대의 기능 회복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는 파열된 인대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통증이 지속되고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3개월 내외의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목 인대 수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강한 발 모두 소중하게 지켜야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세요. 균형 잡기 운동을 같이 해주면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신발 착용이 중요한데 쿠션감이 좋고 복숭아뼈까지 잘 잡아줄 수 있는 운동화를 신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이나 러닝을 할 때는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지 않도록 바닥 상태를 잘 확인하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시고요. 만약 접질렀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하면 저희 신세계서울병원 족구센터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세계서울병원의 족구센터장 권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